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의 두뇌,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시장의 숨은 강자죠. 텔레칩스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엄청난 수주 소식으로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는데 과연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텔레칩스가 지금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핵심 사업부터 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파도, SDB가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변화에 맞서서 텔레칩스가 던진 3가지 승부수를 확인하고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여정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차량용 반도체 강자의 본업. 도대체 텔레칩스는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핵심 사업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텔레칩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려면 이 단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펩리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두뇌에 해당하는 회로 설계는 자기들이 직접 다 하고 이걸 실제로 만드는 생산은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장 없이 오직 아이디어랑 설계 능력만으로 승부하는 기술 중심의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매출 구조로 한번 볼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텔레칩스의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압도적인 비중, 거의 86%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MP, 바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우리가 차에서 맨날 쓰는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돌리는 핵심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텔레칩스의 확실한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 사업인 셈이죠.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핵심 사업이 있는데 왜 자꾸 변화를 이야기하냐고요? 그건 바로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의 이름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입니다. 이젠 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쇳덩어리 기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엔진 마력 같은 하드웨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의 성능이 결정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차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이 SDV라는 혁명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뭘 요구할까요? 이 슬라이드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강력한 고성능 칩, 즉 SoC가 필요해졌습니다. 둘째, 계기판이나 주행 보조 시스템 ADS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칩 하나로 통합해야 하고요. 셋째, AI나 자율주행 같은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는 아예 그 차만을 위한 맞춤형 칩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걸 훨씬 빠른 속도로 해내야 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요구들이죠. 자, 그럼 텔레칩스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미래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텔레칩스의 전략은 바로 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돌핀7 같은 차세대 고성능 칩을 만들어서 기술력으로 앞서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칩이랑 메모리 같은 걸 하나로 딱 묶어서 모듈, 그러니까 SiP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훨씬 개발하기 편하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예 특정 고객사만을 위한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디자인 서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3번째 승부수, 맞춤형 설계 사업 말이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알려면 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771억 원.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텔레칩스가 최근에 따낸 첫 대규모 맞춤형 반도체 개발 계약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 텔레칩스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새로운 사업이 그냥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왼쪽의 과거 모델, 그러니까 그냥 칩 만들어서 파낸 부품 공급사에서요. 오른쪽의 새로운 모델, 즉 고객사랑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두뇌를 함께 설계해주는 솔루션 파트너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정말 큰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변신이 공짜일 일은 없겠죠. 지금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이 야심찬 계획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뭔지 재무제표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딱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아니, 미래가 그렇게 좋다면서 왜 당장 이익은 줄어들고 심지어 적자가 예상되는 거지? 뭔가 좀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또 의도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계획된 투자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큰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돌핀 같은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또 뛰어난 인재들을 새로 영입하는데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먼저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건강한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막대 그래프가 그 모든 이야기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3년에는 168억 흑자였죠. 그런데 투자가 최고조에 달하는 2025년에는 마이너스 25억 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어떻게 되죠? 투자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172억 원, 흑자로 광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J커브 형태의 성장을 기대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텔레칩스의 이 새로운 여정 앞에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놓여 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겠죠. 긍정적인 부분,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SDV와 AI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제대로 진입했고 세 가지 강력한 성장 엔진도 장착했죠.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봤던 단기적인 재무 실적 부진이 그렇고요. NXP나 퀄컴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새로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내야 한다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과제가 남아있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텔레칩스는 단순한 부품 제조사를 넘어서 미래 자동차의 두뇌를 만드는 핵심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